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야무진 스튜디오 야무진입니다. 지난번 카메라 가방에 대한 협찬 리뷰를 제공해 주셨던 썬포트 측에서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두 개의 렌즈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탐론의 90mm 렌즈와 50-300 렌즈를 사용해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그중 화각이 높은 탐론 50-300 렌즈를 약 2주간 사용해 본 솔직한 리뷰를 담아 보았습니다. 정식 제품 명칭이 꽤 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0-300 그리고 f4.5에 6.3 그리고 요 밑에 내용을 사실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DI3, VC, VXD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지. 일단 DI1, DI2, DI3가 있는데 DI3는 풀프레임과 크롭 공용의 미러리스 전용 렌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DSLR에 사용되진 않고 미러리스 전용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쓰여져 있는 VC 같은 경우는 탐론의 손떨림 보정을 뜻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소니로 치면은 OSS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쓰여져 있는 이 VXD, 영어로 꽤 긴데요. 이게 보이스 코일 익스트림 토큐 드라이브라고 읽는 거 잘 읽었나요? 뭐 여튼 탐론의 최상급 AF 모터가 탑재되어 있다 라는 뜻으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뜻은 알겠어. 그러면은 이게 서드파티 렌즈임에도 가성비가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증이 생겼고 약 2주간 직접 촬영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가지고 다녔던 렌즈는 소니의 2470 GM 렌즈입니다. 저는 광각 렌즈보다는 망원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망원을 찍었을 때 이렇게 아웃포커싱이 날아가서 인물이랑 뭐 배경에 대한 심도 표현하는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망원을 거의 주로 쓰는데 마침 또 이렇게 썬포토에서 망원 렌즈를 2개씩이나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망원 렌즈만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렌즈를 받자마자 저희 집에 있는 고양이랑 그리고 집에 있는 어떤 사물들 이렇게 찍어봤을 때 유리에 대한 재질 표현이라든가 고양이가 갖고 있는 이 털에 대한 재질 표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기 때문에 포커스를 가까이 두고 찍더라도 엄청 좋은 효과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탐론 50-300의 가장 큰 장점의 첫 번째 중 하나는 바로 휴대성이 너무나 좋다라는 겁니다. 무게가 가볍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이 렌즈 같은 경우는 665g입니다. 제가 기존에 가지고 다녔던 소니의 2470 GM 같은 경우는 825g? 800g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탐론 렌즈랑 소니 렌즈의 무게를 비교를 해본다면 또 300mm까지 줌이 당겨지는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엄청나게 가볍다라는 거. 그래서 휴대하기가 엄청 편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거 사실상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렌즈 2개를 받고 제가 가방 큰 걸 가지고 다니면서 2470을 안 가지고 다녔습니다. 한 2주간 카메라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목에 스트랩을 걸고 렌즈를 끼고 다녔을 때도 기존에 2470GM을 썼을 때는 진짜 목이 빠질 정도로 많이 아프고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50-300 렌즈를 카메라에다가 결합해가지고 스트랩 걸고 다녔을 때 무게 때문에 뭔가 좀 목이 뻐근하다라는 느낌을 좀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휴대하기 굉장히 적합한 렌즈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손떨림 방지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이 탐론에서의 VC 같은 경우는 광학적으로 손떨림을 보정하고 흔들림 없는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보통 영상을 핸드헬드로 촬영을 할 때 스테디샷 모드를 보통은 켜고 다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50-300 렌즈를 끼고 줌을 50에서부터 300까지 당긴 상태에서도 꽤나 안정적으로 촬영된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좋았던 거는 바로 이 VXD라고 써져 있는 AF 성능이었습니다. 일단은 소니 바디 특성상 AF가 좋다라는 거는 익히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탐론 이 렌즈가 합쳐져가지고 AF를 잡는 데 있어서는 성능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았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640 정도로 놓고 50mm랑 300mm로 번갈아 가면서 줌을 당기고 단일 촬영 모드로 손가락을 바삐 움직여가지고 사진을 찍었었는데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도 AF를 굉장히 잘 잡고 강아지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잘 찍어준다라는 거가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300mm까지 당겨가지고 찍는 경우도 물론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달려가는 이런 모습에서 털 날림의 표현이라든가 바닥에 흙이 튀거나 하는 모습들, 그런 순간적인 역동적인 부분을 촬영하는데도 진짜 아쉬울 거 하나 없이 촬영이 됐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의 장점이 또 있었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탐론의 90mm 렌즈랑 이 50-300 이 렌즈 두 개는 앞에 이 필터 구경이 똑같습니다. 67mm로 되어 있는 필터 구경을 탐론에서는 거의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들고 다녔던 뭐 다른 렌즈 같은 경우는 거의 82mm의 이 필터 구경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67mm로 통일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필터를 사서 끼운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다운링을 구매할 때 혹시 여러 개의 다운링보다 그냥 6, 7mm에 맞는 그리고 필터 크기에 맞는 걸로만 구매해가지고 쓰면은 교체가 쉽게 돼서 뭐 촬영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거의 장점들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탐론의 50-300 렌즈의 경우는 현재 소니 E마운트로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탐론이 소니 E마운트, 니콘 G마운트, 후지필름의 X마운트, 캐논 RF 마운트 렌즈를 생산하고 있지만 모든 렌즈가 다 4개 마운트로 다 생산되지는 않는 한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카메라 바디에 맞는 마운트의 렌즈가 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쉬웠던 거는 f4.5에서 6.3까지만 되는 가변조리개라는 겁니다. 50mm일 때는 f값 4.5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300mm로 줌을 당겼을 때는 6.3의 조리개 값으로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웃포커싱이 조금 덜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만큼 찍으려는 피사체가 앞에 있고 배경 피사체가 멀리 있는 경우라면 f값이 그만큼 날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가까이 있는 경우에서 f값으로 인해 가지고 아웃포커싱을 날리는 데 있어서는 좀 아쉬운 심도 표현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아쉬운 거 외에 뭐 따로 아쉬운 게 있나 한번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생각한 바로는 그 외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총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서드파티 렌즈 중에서도 50-300의 줌 렌즈임에도 휴대하기가 굉장히 괜찮은 무게에 이렇게 AF도 잘 잡고 손떨림 방지 기능도 잘 들어가 있는 렌즈라고 평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드파티군의 제품이라고 한다면 좀 안 좋은 인식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좀 저렴한 거는 저렴한 이유가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이 탐론을 받아서 써보면서는 그 인식이 좀 많이 뒤집혀졌어요. 왜냐면은 저도 예전에는 캐논 카메라 바디를 한번 쓴 적이 있었고 그때도 크롭 바디이고 초보자용의 입문자용 그런 바디기는 했었지만은 당연히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 이제 렌즈들의 성능들이 더 좋아지고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했겠지만은 뭔가 입문자용이라는 인식들이 너무 강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렌즈군들을 꺼려하는 것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협찬을 받아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을 해보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사용을 해봤을 때 서드파티 개념의 이런 렌즈들도 굉장히 성능이 좋구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니 바디에도 잘 어울리고 AF 성능에서도 따로 마이너스 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이 잘 어울리면서 쓸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비싼 렌즈가 비싼 값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서드파티 내에서의 장점을 톡톡히 가지고 있는 렌즈다 라고 종합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탐론의 50-300 렌즈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90mm 렌즈를 통해서 인물 사진을 주로 담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90mm 렌즈 같은 경우는 여기 또 좀 다른 용어가 적혀있죠. 바로 매크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능이 또 얼마만큼 잘 담겼는지 영상에서 또 담아보고, 인물로는 이제 또 특별히 제가 게스트 분을 한번 모시고 영상과 사진을 찍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렌즈를 제공해 주시는 서포터 관계자분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찬을 받았지만 당연히 솔직하게 보시는 분들이 올바른 구매와 소비와 사용과 비교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리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